자, 안녕하세요. 카인드피쉬입니다. 오늘은 원도권에 가서 장타낚시, 본류낚시를 할 때 수심은 어떻게 파악을 하냐, 찌는 보이냐,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나마 잡을 수 있는 채비법, 그리고 매듭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제가 잘 쓰는 매듭, 도래 매듭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래에 넣고 다시 빼내는 방식으로 다시 빼서 이렇게 길게 잡으세요. 적게 잡으실 필요 없이. 그래가지고 검지로 도래를 이렇게 거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거시고 이 줄을 잡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 4번을 많이 하는데 4번을 해도 두 줄이라 8번이 돌아가는 이제 내용이죠. 내용상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게 중요해요. 이걸 잡고 이렇게 줄이는 방식,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마찰력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발라서 이 부분을 쭉 잡아당기면 이게 중요한 거죠. 이쪽 부분이 예쁘게 매듭이 딱 깔끔하게 쌓여야 힘을 최대한 받는 거지. 이렇게 딱 잡아당기면 이렇게 이제 짝투리 줄이 남았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쪽 위쪽 부분은 조금 여유를 주고 날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지금 고리를 맸던 부분도 조금 여유를 주고 날리고,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잔존부력을 잡기 위해서 많이 남겨놓은 상태니까, 그래도 너무 길면 불편하니까 한 3cm 정도 짝투리 줄을 남겨놓은 이유가 이 짝투리 줄 쪽에다가 이렇게 뽕돌을 찝어주시면 목줄하고 원줄하고 아무 상관없는 짝투리 줄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세게 찝어도. 이건 세게 찝으셔도 됩니다. 근데 많이 찝어도 되는 이유가 무거우면 이 봉돌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그냥 가볍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빼면 빠지니까 그냥 이렇게 찝었다 뗐다 할 수 있으니까 채비의 잔존부력을 잡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매듭으로 쓰는데 지금까지 고기가 터진 적은 없죠. 대신 터진다는 말은 이 매듭이 약해졌을 때 터지는데, 낚시를 하던 도중에 바늘이 밑걸림이 생겨서 이 원줄을 잡아당길 때, 낚싯대를 잡고 원줄을 잡아당길 때 이 매듭 부분이 잡아당겼을 때 많이 약해지니까 바늘만 매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매듭도 마찬가지로 다시 묶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큰 고기를 만났을 때 터트리지 않고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것도 항상 그때그때 많은 하중을 받았다 생각될 때는 한 번씩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매듭은 제가 잘 쓰는 매듭이고, 이거는 매듭은 그냥 한번 보여드린 것 뿐이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지금까지 써왔던 매듭이 제일 좋은 매듭이고 안 터졌으니까 대신 라인을 깔끔하게 쌓아줘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거의 터지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매듭을 많이 여쭈셔서 보여드린 거고, 이 매듭을 지금 그 태도 갈 때 5자 돌돔을 잡았을 때 이 매듭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장타 낚시를 하고 본류 낚시를 할 때 찌를 막 50m 캐스팅하고 100m 흘렸는데, 이거 어떻게 수심을 보고 어떻게 매듭 찌도 안 보이는데 고기를 잡냐. 많이 하고 이게 연조가 쌓이다 보면 느낌상으로 내가 지금 바닥을 긁고 있구나 다 아시겠지만, 느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채비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하나 보여드리자면, 그 추자도 마리수 조항에서 위에 연주지가 있는 게 지금 한번 만드는 걸 대충 보여드리고, 이거의 기능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보통 민물 낚시에서 많이 쓰는 이 찌멈춘 고무를 짝투리 줄 남은 거, 이런 거 릴 감다가 남은 걸 이렇게 멈춘 고무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구멍에다가 원줄을 넣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고무를 잡아당기면 고무가 이 원줄 안으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원줄 안으로 들어오면 이 가는 철사 부분은 자르고 두 줄로 이렇게 관통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채비를 그때그때 현장에서 넣은 것도 당연히 하지만, 저 같은 경우 빠르게 채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반달 굿을 넣고
연주찌, 찌는 3호 넣고 오염구슬 넣고 황동비드인데 7mm짜리가 1.23g이에요. 1.23g인데 이 7mm짜리 황동비드 하나 넣고 5mm짜리 황동비드, 5mm짜리는 0.5g, 이렇게 5mm짜리 황동비드 하나 넣은 다음에 이제 이 찌에 수중뽕돌, 속공수중 3호, 순간수중 3호 넣고 부연구슬이나 쿠션구슬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다시 마지막은 도래로 이렇게 전부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흘러내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 도래가 넘어가지 말라고 그냥 구슬 하나, 아무 구슬이나 하나 넣고 이렇게 매듭 지어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 이 황동비드를 지금 5mm짜리하고 7mm짜리 두 개를 넣은 게 이 연주찌에 대한 잔존부력을 통에다가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두 개를 달았을 때 그 가라앉는 침강 속도가 한 1초에 한 30cm 정도? 이 정도 서서히 내려가는 속도.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이면 더 부력이 더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찌에 대한 잔존부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쓰면 적합하더라고요. 채비를 바꾸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채비를 다 해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해서 가면 뭐가 좋냐? 수심을 찾기 위해서 이 채비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수심을 찾느냐? 찌가 이제 수면 위에서 이렇게 보이겠죠, 당연히. 근데 수정뽕돌이 바닥을 찍어버리면 이렇게 연주찌가 찌하고 있다가 일체형으로 붙어 있다가 이탈을 하는 거죠. 그러면 뽕돌이 바닥에서 떠서 갈 경우는 연주찌가 다시 이렇게 붙어서 가는 거고, 수심이 낮아졌으면 수심이 낮아진 대로 이렇게 채비가 이탈하겠죠. 이제 다음 캐스팅할 때 이 거리를 보고 줄이시면 됩니다. 정렬되기 전에는 찌가 먼저 착수하고 연주찌가 이렇게 딱 따라가서 딱 머리를 찍게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같이 흘러가다가 계속 같이 흘러가다 이 수심에 따라서 연주찌가 이탈하고 붙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수심이 낮아졌을 때는. 결론은 이 연주찌의 거리를 두고 면사 매듭을 내리고 올리고를 해주시면 빠르게 수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람의 저항도 더 많이 받게 되고, 캐스팅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강하게 캐스팅을 해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캐스팅을 하면은 멀리 던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참고를 하시는 거죠. 참고. 이 채비를 현장에 가서 세팅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원줄을 낚싯대 세팅을 다 하고 원줄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라면, 나와 있을 때 맨 위에 찌멈춘 고무를 빼고 이제 고리가 나와 있으면 이 고리 앞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접어서 이렇게 뒤집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 도래까지 다 나오겠죠. 이렇게 도래까지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한번 채비를 한번 세팅해서 보여드렸습니다.